한중일 세 나라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은 한 국가의 전투력 유지 및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고용 유지, 기술 개발, 수출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위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기 및 장비를 자체 생산하여 군에 공급합니다. 방위산업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탄약 등 군수품과 각종 장비를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하여 군에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전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군수 물자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최첨단 기술을 군사적 용도에 적용합니다. 방위산업은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여 기존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미래 전장에 대비한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드론, 사이버 기술 등 첨단 기술은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작전 개념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군수 지원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된 무기의 유지, 보수, 성능 개량, 그리고 관련 교육 훈련 시스템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는 무기 체계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를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기술 축적 및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연구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다른 산업 분야에 파급되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역량, 즉 국력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강력한 방위산업은 안보의 자립 및 주권 강화를 지원합니다. 자주적인 방위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이미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외교적 협상력을 높여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방위산업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고용 창출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최근 K방산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는 방위산업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방위산업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제2차 대전 중에 개발된 군사기술이 전후 미국의 경제 패권을 뒷받침하고 미소 우주경쟁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이 오늘날 첨단 산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방위산업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성장,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 강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까닭에 한중일 세 나라도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미일 동맹에 의존하면서도 자위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나라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을 유지하면서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은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필두로 관련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방위산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방위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으로 획득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증진 등을 목표로 합니다. 국방과학기술 육성 정책은 국방기술 자립도 향상과 미래 전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과 민군 기술 협력을 지원합니다. 방산수출 지원 정책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금융, 마케팅,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업체의 대형화 및 통합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K방산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방산업체들의 기술혁신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급부상하는 K방산에 대해 중국이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군민융합 발전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군사기술과 민간 기술의 융합을 통해 방위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민간 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를 장려하고 군사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합니다. 첨단 기술 자립 자강 전략은 핵심 방위 기술의 자체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항공공업그룹, 중국항공우주과공업집단, 중국병기공업그룹, 중국조선공정그룹 등 9개의 대형 국영 방산 기업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막강한 자금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무기 수출을 지원하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빠르게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 러시아 등 군사 강국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요 방산 수출 지역은 파키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무기 수출 프로젝트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부가 정치 및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수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강조합니다. 2014년 제정된 원칙으로 평화 공헌 및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 하에 무기 수출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외교 안보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생산 기술 기반 전략은 국내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비슷합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 일본은 2027년까지 5년간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수입장비 등의 국내 생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에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방위산업의 민간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방산업체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방위산업 활동이 제한되어 왔으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방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소재, 부품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군사 원조를 확대함으로써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일본 방위산업이 K방산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중일 3국은 각기 다른 배경과 전략을 가지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K방산의 성공적인 수출 사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통해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국의 방위산업 동향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세 나라의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와 법적 제약 측면에서 한국은 수출이 자유롭고 방산 진흥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수출이 자유로우나 일부 기술이 제한되고 일본은 헌법상의 수출 제한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군사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은 고기술 기반의 무기체계를 운영하며 미국과 상호운용성이 높고 나토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중국은 서방 기술의 복사와 해킹 및 독자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양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정밀 기술이 우수하지만 전통적으로 내수 중심이었습니다. 셋째, 대표 무기 체계를 보면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SS 잠수함, 현무 미사일 등을 생산,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제2-20 전투기,
99식 전차, 055형 구축함, 둥펑 미사일 등을 생산, 운용하고 일본은 타이프 10 전차, F2 전투기, 12식 지대함 미사일, 이즈모함 등을 생산, 운용합니다. 넷째, 기술 독자성 측면에서 한국은 한화, LIG 등을 중심으로 자립화 비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중국은 서방 및 러시아 기술의 모방, 자체 개발 등을 통해 독자화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엔진, 센서 등 정밀 기술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출 규모에서 한국은 2023년 세계 8위, 중국은 4위, 일본은 30위권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방산제품 수출액은 약 170억 달러로 역대급인데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이 성사된 덕분입니다. 수출 대상국을 보면 한국은 유럽의 폴란드와 노르웨이, 중동, 동남아 등이고 중국은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이며 일본은 필리핀, 영국, 호주 등입니다. 여섯째, 가격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간 가격의 성능은 우수하고 중국은 저가의 기술 이전 조건을 제공하며 일본은 고가 구조이고 수출 조건이 엄격합니다. 세 나라의 경쟁력을 요약하면 한국은 기술과 성능이 균형을 이루고 신뢰성이 높으며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 반면 중국은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한 공급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 시장을 공략 중이며 일본은 센서, 레이더, 전자전 및 잠수함 등 고급 정밀 기술력을 보유하고 방어용 무기 개발 능력이 우수합니다. 단점으로 한국은 KF-21 엔진 등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사드와 패트리어트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품질과 사후 지원에 대한 불만, 낮은 신뢰도와 곱지 않은 이미지 등이 지적되며 일본은 헌법상 제약으로 군사력 확대 및 수출이 제한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정착되어 일본산 무기의 단가가 매우 높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종합하면 기술 수준 면에서는 일본은 우수하고 한국과 중국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은 급성장세이고 중국은 저가 공세와 외교력을 바탕으로 높은 편이며 일본은 여러 제약 때문에 낮은 편입니다. 자주 국방 측면에서 중국은 거의 완전 자립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이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방위산업의 향후 성장성 면에서 한국은 매우 밝고 중국 역시 밝은 편이나 일본은 정치적 제약으로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기술, 가격, 납기 측면에서 균형 잡힌 모델로 중견 방산 강국으로 부상 중이고 중국은 내부 수요와 정부 주도로 양적 성장을 달성했고 향후 질적 개선에 얼마나 성공할지가 핵심이며 일본은 정밀 기술과 미국과의 협력 기반이 탄탄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고성능 무기의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가격 고성능 모델로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대량 생산 능력을 유지하면서 질적으로 미국과 서방 무기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 한국과 중국의 무기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은 헌법상의 제약 등을 풀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수출 확대를 도모할 테지만 기술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고비용 구조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육상, 해상, 공중 전투력과 방산 역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